트럼프는 테헤란이 보낸 답변을 거부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군사적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시켰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면서 위기가 한 단계 더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 제재 해제, 재정적 보상, 동결자산 해제, 그리고 추가 공격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란의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백악관은 그 메시지를 진지한 외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미 공격, 제재, 그리고 지역적 고립으로 압박받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테헤란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와 자금 해제를 원하고 군사적 압박의 종료를 바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민감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권 체면만 위한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핵심 요구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란이 위험한 핵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 시설에 대한 통제가 포함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의 대응으로 인해 테헤란에서 정권이 최근 며칠 동안 사용하려 했던 주요 수단, 즉 협상을 방패로 삼으려던 것을 빼앗기자 당황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전쟁 종식을 언급하는 동안에도 드론, 걸프 지역에 대한 공격, 상업 선박에 대한 압박에 관한 보도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정권은 완화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지만 동시에 위협 체계는 계속 가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것은 이란이 대화를 질질 끌고 양보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위협 수단을 보존하는 오래된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는 해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거절이 단순한 강경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신호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점에 대한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는 군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된 침묵이 압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란 지도부를 두렵게 하는 지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이 올지 알 수 있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적 파장도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고,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란의 행동에 맞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위기가 워싱턴, 이스라엘, 테헤란 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행동은 이제 걸프 지역 정부들을 직접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드론 위협, 해상 불안정이 자국의 항구, 공항,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강해 보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중단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테헤란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20년간의 모라토리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축 중단,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그리고 민감한 핵시설의 해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이것은 정권의 전략적 핵심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바로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걸프 지역을 압박하며 영내 무장동맹 세력을 키우는 바로 그 체제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란의 대응은 여전히 이야기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테헤란은 트럼프가 이미 이란의 답변을 거부한 후에도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막후 힘겨루기를 보여줍니다. 정권은 내부의 굴욕이나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며 여전히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의 흐름은 이 버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제안은 파키스탄을 거쳐 워싱턴에 도착했고 평가를 받은 끝에 거절당했습니다. 정권은 자기 지지층을 위해 승리를 외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부는 테헤란이 미국이 요구한 실질적인 해체 조치를 내놓지 않은 채 제재 완화를 요구한 협상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예정된 회담도 이 판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은 중국의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려 합니다. 특히 석유 구매와 간접적인 지원이 테헤란이 제재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기를 중동을 넘어 확장시킵니다. 트럼프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주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권을 지탱하는 외부 네트워크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계속해서 테헤란에 경제적 산소를 공급한다면 백악관은 이 문제를 더 큰 분쟁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는 군사 재정 지원을 제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발언은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발언은 워싱턴의 정치적 발언에 덜 의존하고 더 강경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미국과 함께 구매하고 협력하고 기술을 교환하며 행동할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연례 지원에 얽매인 인질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과의 위기 속에서 미국 이스라엘 파트너십이 단순히 돈에 의존하지 않음을 테헤란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공동의 위협, 공유된 정보,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허약한 합의를 거부한 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바그다드 근처의 오시라크, 이라크 원자로를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전은 당시 많은 정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핵 위협이 외교적 수사 아래에서 커질 때 예방적 행동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의심스러운 원자로를 겨냥해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섰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시리아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적대적인 정권이 협상을 이용해 시간을 벌 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닫힐 수 있습니다. 리비아와의 대조는 이스라엘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시리아 원자로 사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3년 리비아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위해 그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협상, 사찰, 그리고 제재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리비아 사례는 단순한 논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교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란은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란은 핵심 해체를 넘기기 전에 제재 해제, 자금 지급, 군사적 보장, 정치적 이점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부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압박을 받는 정권들이 저항하는 비용이 양보하는 비용보다 더 커졌다고 느낄 때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시간을 벌고 협상하고 동결하고 재개하고 위협하고 필요할 때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살아남았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는 민감한 활동을 숨기다가 공격을 당한 후 수년간 국제적인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란도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동시에 모든 출구를 막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약한 합의를 거부하고 테헤란에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중국에 요구를 하고 걸프 국가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점점 더 화가 나도록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의회의 핵심을 내주지 않고 보상만을 계속 요구한다면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질적인 외교적 항복을 받아들인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내부적으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해도 정권에 상처가 납니다. 트럼프의 거부는 쉬운 출구를 차단했고 이스라엘과의 공조는 위협을 계속 들이우며 아랍의 압박은 지역 내 입지를 좁히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뉴스입니다. 그리고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